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이언 캠프한테 투표하는 거는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그러니까 민주당 조지아 주지사 후보죠. 스테이시 에이브람스한테 투표하는 거하고 같다. 왜냐하면 브라이언 캠프가 만약에 조지아 주지사 후보로 이번에 당선이 돼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하고 붙는다고 하면 분명히 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지아주 유권자들한테 이 설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4년 전에 브라이언 캠프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상 속에서 가까스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를 이겼습니다. 표 차이가 한 5만 표 넘게 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차이를 상당히 razor thin 해가지고 아주 박빙의 승부였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지까지도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는 그 선거에서 본인이 진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30만 표가 넘는 잠재 투표가 다 무효 처리됐기 때문에 본인이 진거로 처리된 거지, 그 잠재 투표 30만 표 전부 다 유효 처리해가지고 개표했으면 본인이 이겼을 것이다라고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캠프가 일을 잘해왔기 때문에 요번에 더군다나 공화당 유권자들이 이렇게 결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캠프가 후보가 되면 이번에도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조지아주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 데이비 퍼듀가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를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데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까지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데이비 퍼듀라는 인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내에서는. 이 데이비 퍼듀라는 인물은 전국적인 달라스토에서 전국적인 이 달라스토의 CEO를 했던 인물이었고요. 상원의원 처음 출마했을 때, 지금 뭐 한 8년 전 이야기, 7년 전 정도, 7, 8년 전 이야기군요. 상원 선거 출마했을 때 우연치 않게 제가 토론회를 여러 차례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달변입니다.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주 분명하고요. 그 비즈니스를 크게 했던 사람답게 이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말들, 표현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직접 연설을 들어보거나 대화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기는 한데, 그런데 연방 상원으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조지아주 주민들하고 스킨십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방 상원 의원들은 주로 국가 전체의 문제, 외교, 국방 이런 국가 전체의 문제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일단 자기 출신 주에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스킨십하는 일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뭐 그렇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유권자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는 인물인 것이죠. 오히려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 하면은 쟈니 아이잭슨 의원, 굉장히 오랫동안 상원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인물을 훨씬 더 많이 기억했고, 최근에 또 작고하셨기 때문에 그 인물, 쟈니 아이잭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들 기억을 하고 있지만,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상원을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퍼듀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임기만, 6년 임기 한 번 딱 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이 조지아주 주민들한테 설득력을 갖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분명합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지난 2018년도 선거 부정선거였다라고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스테이시 에이브람스의 논리를 깨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왜 부정선거가 아니었는지를 얘기해야 되고, 2018년도에 잠정투표 30만 표를 전부 다 무효 처리해버렸던 것이 왜 합법적이었던 것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부정선거 문제들, 벨럿박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이제 2000 뮬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곳저곳에서 개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관람평들을 올려놓고 있는데, 다들 꼭 봐야 된다 그 영화. 당신의 삶을 위해서 꼭 한번 봐라라고 다들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단체 관람을 했다라는 이제 소식을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부정선거의 문제는 그냥 루머가 아닙니다. 지금 뭐 좌파 언론들 계속 그 얘기 나올 때마다 기사에다가 뭐 근본 없는, 이런 수식어를 항상 붙이죠. 근본 없는 부정선거 주장,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는 뭐 증거도 불충분한 뭐 헛된 주장,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거짓말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다룰 때에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은 부정선거가 실제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정선거 문제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얼마나 강하게 바로잡아야 하겠느냐라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온갖 꼼수와 변칙을 다 쓰려고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드리자면 지금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만들었던 페어파이트라는 유권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유권자 단체에서 원래는 자기네들의 그 유권자 권익을 보호하고 더 많은 소수민족들의 유권자로서 등록하고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유독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라는 개인 한 사람만 열심히 지원하는 단체였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유권자 등록 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 사망한 사람들을 유권자 등록을 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도와줘 흔적이 나와서 주 국무부에서 이미 조사하고 발표까지 했던 그런 단체를 만든 게 스테이시 에이브람스입니다. 어떤 편법을 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지금 브라이언 캠프는 라펜스버거랑 꾹짝 짜게 돼가지고 부정선거 아니었다, 이거 안전한 선거였었고 잘 치러진 선거다라는 주장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온갖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거는 불법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일을 막 저질러 버렸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를 상대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설명을 지금 조지아 주민들이 분명 뼈저리게 느껴야 될 텐데 이게 전달 자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보수주의적인 그런 조지아 주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굉장히 많이 좌경화되어 있고요.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들 전부 다 좌경화되어 있는 신문들이기 때문에 조지아주 내에서도 이 소식들을 퍼뜨리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분명하게 또 뭘 지적하냐면 조지 소로스가 소유한 리비안이라는 전기자동차 회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 생산 공장을 조지아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캠프는 이 회사에다가 무려 15억 달러라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 퍼부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기업이 공장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그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를 받는 것을 생각을 미리 계산을 해보아서 충분히 이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이만큼 세금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되니까 대신에 이 기업한테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10년 법인세 면제라든가 뭐 50년 정도 뭐 땅을 무상으로 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한꺼번에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공장에서 일할 인력들, 공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미리 직업훈련을 시켜서 보내주는 그 직업훈련원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주 정부 예산으로 직업훈련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그 비용이 무려 15억 달러를 주었다 이거죠. 조지 소로스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 전기자동차 회사인데 여기는 지금 제프 베조스도 투자하고 있는 회사고요. 근데 이런 리비안이라는 회사에다가 15억 달러라는 조지아주 국민들이 낸 세금을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로 줬다라는 것은, 이거는 공화당 주지사 맞냐 당신이 지금 보수주의 주지사가 맞느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들이 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리석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거일이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조기 투표가 이미 시작됐다. 지금 바로 가서 투표하면 된다.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가서 데이빗 퍼듀에게 투표하라. 그는 훌륭한 주지사가 될 것이다. 선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치러지고 있고 나는 데이빗 퍼듀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그는 걸출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싸우고 있고 아무도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싸우고 있다. 진짜 열심히 싸우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비 퍼듀도 한마디 하는데요. 브라이언 캠프는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지 소로스가 소유한 깨어있는 기업에다가 주민들 세금 15억 달러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퍼듀도 하면서 조지 소로스의 주머니를 채우는 대신에 조지아에 있는 얼마나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소기업들이 이런 종류의 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억 달러를 조지아 주 안에 있는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굉장히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아주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고용 창출하는 몇천 명 고용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생각 안 하고 무작정 큰 회사, 대형 회사 좌파든 우파든 그 돈이 나중에 그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나중에 민주당 국무장관, 민주당 법무장관들 만드는 데 투자가 되고 있거나 말거나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막 그냥 조지아 주의 일거리 늘렸다, 내 실적 쌓았다라는 식으로 자랑거리 만들려고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죠.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브라이언 캠프가 실수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제 그 마약 관련한 약물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좀 몇 가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수의 생명이 브라이언 캠프 때문에 위태로워졌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씩 나오고는 있는데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저희가 지금 갑갑한 그런 상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지아주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가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니까 이거 뭐 했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불리하게 될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투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부정투표에 대해서 싸워야지 투표도 안 하고 부정투표 얘기하고 싸우시면 곤란하다. 바로 투표하러 가시기 바랍니다.